특검도 재난지원금도 후퇴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른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조건부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윤석열 후보도 특검 촉구하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부터 좀 주호영 의원님께 바로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바꿨다.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대장동 사건은 특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적을 가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검찰 수사 라인 혹은 공수처에 온통 친정부적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대로 수사 결론을 내면 국민들의 재앙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초기부터 특검을 받으면 수사 결과도 빨리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특검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벌써 검찰이 꼭 필요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수사하기가 많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예상한 대로 초기에 특검을 반대하다가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증거들이 없어지면 특검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좀 시간 끌기 혹은 하지만 특검을 받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속내십니다. 이도원 의원님은 이 오늘 특검 관련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대체로 그 이재명 후보가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특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잠시 후에 뭐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고 이제 그 고척돔 얘기도 하겠지만 그동안에 피했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이건 해결하자.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일정하게 30%대를 그 유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박스권을 탈출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특검도 상설특검법으로 해도 한 118일 플러스 알파가 걸리기 때문에 대선에 굉장히 빠듯한데 지금 그 이 후보가 얘기한 건 여야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누구로 하고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협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늦어질 것 같고 특히 이 후보가 생각하는 특검 범위라는 건 본인과 관련된 배임 혐의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그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 문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다가 언젠가 특검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대선 전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두 후보 다 특검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9일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 잡는 특검법 반대하면서 대장동 방문 같은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직적 방해로 지금까지 그분은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고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은 벌써 2달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증거를 낱낱이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특검 수사를 한다면 수사 목록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나부터 수사하라, 나부터 특검하라고 할 용기도 없습니까? 여당에서도 특검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공세를 피고 있는데 아무 때나 조건 없이 여야 합의로 하자. 물귀신 작전일 수 있지만 동시 특검을 받겠다. 여기서 물귀신 작전을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건 바로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 대장동의 뿌리가 됐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 이걸 지금 여당이 지적하는 거죠. 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쌍특검, 고발사주 의혹까지 해서 쌍특검을 제안했다면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특검은 좀 달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까지 굳이 묶을 이유는 없다. 근데 대장동에도 윤석열 후보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수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혹이죠. 그것까지 같이 특검으로 실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마 근데 그 부분이 풀리게 되면은 뭐 특검에서의 어떤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고 어떤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 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같은 특검으로 할지 아니면 별도의 특검으로 할지 이 여기에 따라서도 또 여야 협상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특검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서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일단 오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도 반대했고 정부마저도 이 재난지원금에 반대를 했었는데 오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거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 주 의원님은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속내가 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반대가 심하고 무리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안 것이 아닌가. 야당의 반대도 반대지만은 정부 반대가 매우 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를 둘러싼 국민 지원 중에는 저희들은 작년부터 일관되게 그 과도한 방역 방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혹은 정부는 그냥 일관되게 전국민 재난지원으로 갔거든요. 모두에게 다 주자.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액수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 법 원리에도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그 점에 관해서 아마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의원님 말 속에는 이재명 후보가 뭔가 지지율 답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정부와 야당의 반대가 심하니까 일단은 일부 후퇴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렇게 겁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철회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조금 전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전 국민 소비 쿠폰 지원 방식이든 아니면 소상공인 또는 뭐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현금 지원이든 또는 손실 보상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기를 제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김순 평론가님, 어쨌든 뭐 철을 했고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자. 특정 좀 더 열악한 부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 레이스 초기부터 시작까지 뭐 혼선만 키운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야당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혼선이라는 비판 받을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이제 대장동 특검 얘기도 나왔지만 최근의 위기 상황을 보는 이재명 후보 인식이 좀 달라졌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타개를 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짐이 될 만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덜어야겠다라는 그런 좀 기민한 판단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선도 혼선이지만 또 이재명 후보가 한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계속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양보를 하거나 물러설 줄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황교익 씨를 내정했다가 철회하는 이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뭐 사퇴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인사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물러설 줄 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듯이 이번에도 본인의 정책을 꼭 고집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연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떨떠름했고 정부는 그 반대를 한 거죠. 특히 만약에 이 후보가 원하는 대로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그건 국가재정법 위반이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음 정권에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웠고 또 하나는 예. 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그 정책과 부딪히게 되면은 문재인 안 그래도 차별화를 놓고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대체로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는 아직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도 재난지원금도 본인 입장에서 선회를 해서 좀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의 조금 전 발언 어떤 속내가 있었는지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글쎄요, 예상보다 일찌감치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 배우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